왜 어떤 문명은 번영하고 어떤 문명은 몰락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한 학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 고민과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왜 그의 통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원래 조류학자였습니다. 새를 연구하는 과학자였죠. 하지만 1972년 뉴기니에서 한 원주민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원주민의 이름은 얄리였습니다. 얄리는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백인은 왜 그렇게 많은 화물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이 다이아몬드를 25년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균, 쇠라는 책을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죠. 반대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쇠퇴는 개인의 우월성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과 우연한 조건들의 결과였습니다. 유럽이 다른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과 쇠, 그리고 말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오랫동안 가축과 함께 살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모두 지리적 행운의 결과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밀과 보리 같은 재배 가능한 식물이 많았고, 말과 소 같은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능력만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시대, 나라, 가정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단순히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통찰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이스터 섬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 환경 파괴가 어떻게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터 섬 사람들은 거대한 석상을 세우기 위해 섬의 모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자 배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토양은 침식되었으며 결국 문명은 붕괴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다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성공을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정신적 안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또한 문명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인 이유, 우호적인 거래, 상대의 상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 실패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 말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어떤 사회는 유연하게 적응하고 어떤 사회는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연구는 우리에게 역사의 패턴을 보는 눈을 선사합니다. 그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회와 개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환경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릴 줄 알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회와 개인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문제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런 통찰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위기는 종종 변화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중년의 위기, 경력의 전환점,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는 환경 변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붕괴 이후의 재건입니다. 모든 붕괴가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과감히 바꿨습니다. 덴마크는 19세기 중반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농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나 좌절은 종종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발견하고 통과할 용기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연구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가 보여주는 긴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도 한때는 변방이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찬란했던 문명들이 지금은 쇠퇴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이아몬드는 또한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는 필연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전개에는 수많은 우연들이 개입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많은 일들은 우연의 영역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지혜.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그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다양성의 가치입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듯이 문화적 다양성과 사고의 다양성이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획일화된 사고나 단일한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관심사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연구는 또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류가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어, 문자, 종교, 법률, 이 모든 것들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통찰은 점진적 변화의 힘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들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농업혁명도 산업혁명도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보이는 변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책 한 페이지씩 읽기, 운동 10분씩 하기, 새로운 사람과 짧은 대화 나누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다이아몬드의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는 몰락한 문명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성공 사례만 보면 운과 실력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를 보면 피해야 할 함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실패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예측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완벽한 계획이나 확실한 예측보다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것은 인간의 적응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빙하기도, 화산 폭발도, 전염병도,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강한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적응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연구는 또한 문화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경험을 언어와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누적되어 전달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 책과 대화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여주는 마지막 중요한 통찰은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인간의 개별적 삶은 짧지만 인류 전체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긴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이는 위안도 줍니다. 개인의 실패나 성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이아몬드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고 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큰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런 관점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답을 구하려 하지 않고 천천히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깨달음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노력과 환경적 조건이 함께 어우러져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겸손함과 지혜를 갖고 변화에 적응하며 서로 협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게 온 깨달음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삶의 진실들, 그리고 그 진실들이 주는 평온함과 지혜. 제러드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 여정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